문자 사연 볼까요? 8578번님. 종목 상담 119를 책임지고 있는 짱에커님, 종목 상담 남겨요. 고맙습니다. 종목명은요, 삼성전기, 매수가 13만 2,045원이고요. 와, 비중이 60%면 꽤 많이 들어가셨네요. 전망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하시면서 물결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제발이니까 꼭 봐드릴 겁니다. 최고가는 14만 8,000원. 7월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박스권까지도 괜찮았거든요. 어머나, 근데 이제 시장 여파를 받았는지 이 삼성전기 역시도 주루루를 오늘은 11만 9,500원이에요, 전문가님. 이런 대형주도 괜찮았던 삼성전기도 지금 쭉 밀리는 걸 보면은 이거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냥 대형주들 맞아요. 전부 신저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 맞습니다. 역시 또 저와 호흡이 척척 맞으시니까. 네, 티키타카 되죠.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비중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만약에 어떤 종목이 손실이 50%가 넘어요. 60%, 70%인데 이 종목의 비중이 3%,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만 추가로 더 비중을 담더라도 손실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시장의 반등 시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잘 잡는다면 확실하게 이 손실률을 줄여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도 손실이 얼마가 크냐, 지금 이 종목이 몇 퍼센트 손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합시다, 몰빵 투자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고요. 자, 일단 삼성전기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문제지 뭐 기업의 문제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도 하죠. 우량한 기업이고요. 삼성전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MLCC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자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전방 산업들에 활용이 되는 그 MLCC 관련해서 굉장히 또 우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나쁘다, 뭐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빠지고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신저가를 쓰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삼성전기가 어떻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적은 종목은 아닌데 혼자서 힘을 내고 막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당장의 MLCC 관련해서는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기업적인 노력은 계속하고 있죠. 2023년부터는 앞으로 전방산업 변화에 맞춰가지고 삼성전기 역시도 성장 주체를 전환시키려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PC, TV 수요, 지금 전방 산업들 굉장히 수요가 약화된 시점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삼성전기도 본격적으로 비중 변화를 하면서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에 발맞추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이 아무래도 60%시다 보니까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당연히 부담이 있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분께 지금 같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 굳이 손절을 치자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비중 조절을 하는 시점은 시장이 반등을 하고 종목이 이유 없이 하락을 할 때가 아니라 투매가 쏟아질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투매가 진정이 되고 나서 삼성전기 역시도 바닥을 잡았을 때 단기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그때는 꼭 비중을 줄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차트 전에 재무제표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까지 뭐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된다거나 하는 모습 없이 꾸준히 역시 이 전자산업의 쌀답죠. MLCC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맞춰서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맞춰서 영업이익 실적 나쁘지 않은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ROE 역시도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를 하면서 성장도 잘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에 속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 확인해보시면 과거에 만들어둔 이 박스권 정말 안타깝게도 이탈을 하면서 추세 자체가 꺾였죠. 물론 이 개별적인 추세가 꺾인 건 역시도 시장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박스권 하단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서는
이제는 이 지지라인,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박스권 하단이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3만 2천 원대입니다. 13만 2천 원이면 이 저항 라인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수익권까지 올라오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반등이 동반이 돼야 하겠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시장 낙폭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하락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지만 위쪽으로 14만 원에서 14만 원 중반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영역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본절 이상, 이제 약수익 구간까지 왔을 때는 저는 못해도 비중을 3분의 2 이상은 좀 줄이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한 종목의 비중이 60%라는 거는 지금 전체 계좌 중에도 이 현금 비중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지만 이후에 시장이 추세를 돌릴 때 그때 주도를 하는 종목, 주도 섹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일정 부분 현금 비중 챙기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상단 같은 경우는 14만 원 부근, 여기서는 비중 꼭 줄여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구간들은 소액으로 남은 잔량으로 박스권의 과거 지지라인이었던 구간 14만 원, 15만 원 라인대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2,3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삼성전기 역시도 지켜줘야 할 라인대가 있겠죠. 과거에 저항이 되었었던 구간, 과거 라인 보시면 10만 원 초반대, 한 11만 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월봉상 헤드앤숄더 구간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이 헤드앤숄더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오더라도 11만 원 구간은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삼성전기는 비중 축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이 지켜지는지 그 지지라인 꼭 체크하시면서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하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